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떻게 일궈낸 대한민국인데 이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과실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또 반대로 그 상대방이었던 사람이 죽거나 이혼을 했는데도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네 나라 사람 남자를 불러서 여기서 결혼해서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들한테 국적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아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경들이 허물어지고 뭐 유럽에서 사실은 그분들이 이 베트남 뭐 동남아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와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3D 직종에 근무를 하면서 많은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또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도 2세들도 출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베트남 여성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이혼하면은 국적을 뭐 박탈해야 된다. 남편이 사망하면 국적을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는 거는 정말 아주 글로벌한 기준점에도 맞지 않고 인간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런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을 전제를 한다면 결국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도 글로벌 추세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제 그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결국 한동훈 장관이 외국의 사례를 공부하러 지난번에 유럽이랑 막 갔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결국 프랑스에서는 독일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다 겪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민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법적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를 꼼꼼히 따지러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선진화된 법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애를 많이 낳으면 이런 고민이 없겠죠. 근데 저거는 네.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네. 이제 매력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K 컬처, 뭐 네. K-팝 아이돌들이 이런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전 네. 세계에서 다 인기를 얻고 있고 넷플릭스에 한국어로 만든 드라마들을 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고 네. 그 이제 뭐 피부색이 뭐 심지어 유럽에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민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음식점들 그리고 이삿짐 업체 다양한 데서 우리가 그 현실을 보고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관리도 안 되고 대책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직시하자고 했고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국감 때도 법무부 국감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게 뭐냐면 한동훈 장관의 한국 이민청 설립, 맞습니다. 뭐 그 문제들이 네.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 그거가 지금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올라가려면은 그렇죠. 매력적인 국가가 되면 마치 한국 사람도 옛날에 미국, 캐나다 이민 갔듯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이민을 들어올 때 네.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할 건가? 네. 그리고 방금처럼 이런 식의 베트남 같은 경우에 결혼 사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결혼 사기와 같은 불법적인 형태 브로커들이 끼어가지고 한국의 어떤 국가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만 뽑아먹는 떠먹는 형태. 그런 네. 형태들은 막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제대로 들어가야지 그냥 선입견으로 우리가 단일 민족인데 당군의 자손인데 어떻게 무조건 네. 안 돼. 이런 자세는 또 한 단계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일종의 정말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서 아예 이혼할 작정으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문제를 미국처럼 뭐 영주권, 시민권 이런 단계로 갈 건지 거주권 뭐 이런 단계로 갈 네. 건지 정말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또 우리의 숙제 하나는 출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그렇죠. 저출산 대책 중 예.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예, 어저께 예. 갔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예. 2015년 이후에 7년 만에 예, 이 저출산 관련해서 대통령 직접 주재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 예. 아니 저는 예.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회의를 한 번도 주재하지 그러니까, 않았다는 그러니까. 게 오히려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여성가족부도 있고 네. 뭐 엄청나게 여성 친화적이고 네. 뭐 가족, 패밀리 뭐 이러고 네. 말로는 많이 했는데
전 정부에서 특징이 뭐냐면 참 말은 많이 했는데 네. 내놓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출산도 보니까 결국에는 뭐 실제 회의 대통령이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이 위원장이라는 것은 그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느냐인데 네. 자기가 위원장이라고 해놓고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진짜 놀라운 것 놀라운 같아요. 거죠. 네. 말로만. 말은 굉장히 번들을한데 예. 손발은 안 움직이는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예산으로 280조 정도 썼잖아요. 15년간 280조. 15년간 280조. 이게 정말 보통 돈이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출산율은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예. 떨어지게만 했지 출산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예산안을 뜯어보면은요. 실제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젊은 네. 그 신혼부부나 또 애 하나를 더 낳을까 말까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혜택은 없고 다 이게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예요. 여성가족부에 있고 보건복지부에 있고 뭐 노동부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이 예산을 쪼개기처럼 해갖고 공무원들이 늘 수당 타고 자리 지키는 이 예산으로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부처에서는 저희는 이만큼 예산을 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산 어디 썼니 물어보면 확인해보면 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교육 시킨다 뭐 이런 데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책 만들려면은 네. 그 부처를 만들어야 되고 네. 부처 만들면 사람 뽑아야 되고 네. 또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나라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쉽게 생각하면 이런 느낌 들잖아요. 아니 그냥 애기 한 명 낳으면 10억씩 준다 그래. 그럼 낫겠지. 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게 국가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만약에 애기 한 명 낳는데 10억을 준다. 어떤 사람의 애기를 낳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나와서 제대로 기를 능력 없는 사람들 이 일단 낳고 보는 거죠. 그냥 무책임한 예. 돈이 필요한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기를 로또처럼 로또는 확률이 있지만 아기는 낳으면 무조건 10억을 준다 하면은 막 낳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가정 내에서의 어린이 학대, 방기 이렇게 돼서 큰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해서 돈으로 1대1 보상을 해주는 안은 어떻게 보면은 아기의 어린이들의 진짜 안위를 위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도 적정히 또 이게 촉진도 적정히 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네. 정말 행정이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무조건 또 자꾸 나아라, 네. 나아라라고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아까 유럽으로 네. 이제 법무부 장관 이민청 뭐 아랍으로 갔듯이 네. 우리 인구를 또 늘리는 방법 중에 네. 매력 국가가 돼서 좀 좋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또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또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저출산 대책위원회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정책이 딱 있죠. 네.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늘리는 방법 무엇이냐? 1. 외국에서 들어온다. 2. 우리가 애를 더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두 정책 다 굉장히 부작용이 크고 맞습니다. 핸들링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멀쩡한 사람을 이민을 받아들인다고 쳐도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많이 프랑스의 독일의 인종 문제와 갈등 문제들이 계속 그렇죠. 크겠습니까? 무슬림이 문제죠. 무슬림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은 상당히 큰 아니, 무슬림만 문제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예. 종교적으로 제가 부적절한 발언했는데. 예. 저는 무슬림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라고 해서 7년 만에 이 회의를 했는데 뭐 이를테면은 43만 가구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준다. 그다음에 또 뭐 각종 또 두 번째 아이도 뭐 입원 치료금 같은 것들 많이 대준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애가 다 커놓으니까 별로 관심이 사실 뭐 양육 부담도 덜어준다.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살 만한 집이 있고 또 그다음에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안 들고 또 애 교육에 사교육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교육을 믿을만 했으면 뭐 이 문제인데 저희가 말은 쉽지만 이거를 정말 눈앞에 가시적인 효과로 내는 거 행정으로 또 가능케 하는 건 어려운데 또 이런 일 있으면 뭐 박사들은 많아요. 우리 유승민 네. 유승민 씨 지금 직업이 뭡니까? 그냥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전 대선 후보 대선 경선 후보
전 그쵸. 대선 경선 후보.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얘기만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죠. 그렇죠. 항상 그런데 고개를 뭐라고 들이밀죠. 얘기했냐면 네. 야, 윤석열 이 저출산 대책 참, 야, 이거 재탕 삼탕이고, 이거 윤석열 하는 거 이런 거 의미 없어. 이거 효과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KDI 연구원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응? KDI 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제를 많이 안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자, 그러면 자신은 과거에 이런 정책을 한번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르죠. 모르죠.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은 하기는 쉽고 실제로 예. 이제 그 특별한 어떤 그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제대로 간 것 중에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네. 다들 뜻있는 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래, 당신 집값 올라서 좋은데 당신의 애들은 어떡할 거냐? 네. 당신 애들은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집 한 칸 장만 못 하는데 그래도 좋아? 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본다면 그 고민의 흔적으로서 지금 나온 네. 뭐 신혼부부 특공 대책이라든지 네. 신혼부부 특공도 이제 조금씩 이제 내용의 디테일을 보면은 제목은 같게 나가는데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수가 2명이냐 3명이냐에 따라서 평수도 넓혀주는 것들이 있고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보지를 않고 그냥 재탕 삼탕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요. 자기와 한때 맞섰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맞섰던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그 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전혀 건설적인 비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유승민 씨 이분 직업이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들이 쫙 올려주셨는데 저는 홍빵빵님의 의견을 제일 좋다고 지금 보고 홍빵빵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홍빵빵님인데 우리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인데 뭐라고 올렸냐면 유 씨 직업은 윤통 때리기 아닌가. 네, 인정합니다. 네. 자, 오늘 장원.